자, 요번 단어는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앞에서 이제 CSS로 그 크기, 그 다음에 문장이나 문단을 꾸미는 방법, 그리고 배치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면은 얘네들은 이제 거기에 약간 디테일 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포토샵이나 플래시 같은 거를 써서 만들었었던 건데 이제 CSS만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 기능들이에요. 첫 번째는 박스 섀도우입니다. 텍스트 섀도우랑 비슷해요. 박스 섀도우라는 속성에요. 이제 인셋이라는 고정된 키워드를 넣을 때가 있고 안 넣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X 오프셋, Y 오프셋, 가로축, 세로축 거리고요. 마찬가지로 블러 라디우스, 그림자의 번짐 정도, 그림자 색상입니다. 박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X 오프셋을 주면은 그림자가 이제 가로축으로 이동을 하고요. Y 오프셋을 주면은 세로축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래쪽이 플러스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플러스 방향이고요. 텍스트 섀도우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인셋이라는 키워드를 부여해주면은 그림자가요. X 오프셋에 대해서 안쪽으로 생기고요. Y 오프셋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생겨요. 포토샵에서 보면은 드롭 섀도우랑 이너 섀도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스 안쪽으로 그림자가 들어갈 거냐, 박스 바깥으로 그림자가 들어갈 거냐, 뭐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셋이 없는 경우랑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구별해서 설명해 놓은 건데 아마 시각적으로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둥근 모서리 효과, 보더 라디우스라는 속성인데요. 박스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보더 라디우스라는 속성에다가 값을 하나를 주면은요, 만약에 5픽셀을 줬다라고 하면은 꼭지점 기준으로 5픽셀만큼 잡고요. 또 여기서 5픽셀만큼 잡아요. 이 5픽셀 거리를 지나가는 부채꼴을 그려요. 그래서 모서리를 둥글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귀퉁이를 전부 다 둥글게 표현할 수 있고요. 4개 값을 부여하게 되면은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지정하실 때는 탑 레프트, 탑 라이트, 보톰 레프트, 보톰 라이트. 그러니까 상하를 먼저 명시하고 좌우를 명시하시면 돼요. 박스 섀도우 같은 경우는 이름만 봐서는 박스에만 적용되는 게 맞는데 특별히 이미지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고요. 이제 보더 라디우스도 이미지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예제 볼게요. 자, p 태그 3개를 놨고요. 공통적으로 박스라는 클래스를 부여했어요. 배경 색깔 하늘색으로 주고 사이즈 높이 100픽셀, 넓이는 80%, 패딩 10픽셀 부여해 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박스가 3개가 준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코너 원한테 보더 라디우스 20픽셀을 줘요. 그러면 내 모서리가 전부 20픽셀에 해당하는 만큼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들어가요. 자, 코너 2는 보톰 레프트, 탑 라이트만 줬습니다. 이렇게 두 곳만 모서리가 둥글게 들어가고요. 코너 2는 4개 값입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였죠. 왼쪽 상단 20,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은 0, 그리고 오른쪽 하단 20, 왼쪽 하단 0.
자, 모서리 둥글기 효과고요. 여기에 그림자 같이 줘볼게요. 자, 박스 섀도우 X축으로 3픽셀, Y축 3픽셀, 5픽셀 번짐. 그 다음에 검은색인데 0.5%, 0.5 투명도 좋습니다. 그럼 뒤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겨요. 이번에는 똑같은 값인데 인셋이라는 키워드를 앞에 넣어줬어요.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생겨요. 근데 인셋을 준 효과는 좀 고급스럽게 쓰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저는 인셋은 잘 안 씁니다. 자, 박스 3 똑같이 인셋을 줬어요. 그리고 콤마로 구별해서 하나를 더 줬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림자 이렇게 중첩해서 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첫 번째 박스처럼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림자 가는 경우만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화면상에 이미지를 이렇게 여러 개를 쭉 넣어놨어요. 네, 각각 IMG를 다 주고요. 그 다음에 각각 효과를 부여하고자 하는 애들한테만 클래스를 이렇게 하나씩 줘놨습니다. 자, 일단은 앞에서 봤었던 것들하고 중첩되는 것만 좀 볼게요. 공통적으로 그림 크기를 250에 250 정사각형 사이즈로 배치를 했어요. 근데 원본 그림 자체가 사용된 원본 그림 자체가요, 약간 직사각형 이미지예요. 이거를 강제로 사이즈를 정사각형 형태로 주다 보니까 이미지가 약간 그 좌우로 찌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미지 보면 좌우로 좀 찌그러져 있는 상태예요. 박스 섀도우, IMG 섀도우를 클래스로 부여하고요. 얘한테 박스 섀도우 속성을 줬습니다. 분명히 이미지 자체는 인라인 레벨이에요. 근데 박스라는 이름이 붙은 속성이 적용이 돼요. 이미지의 그림자 준 경우고요. IMG 서클입니다. 보더 라디우스를 50픽셀이라고 부여하면은 50픽셀만큼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표현이 돼요. 이미지가 지금 가로 세로가 240 크기였어요. 그러면은 딱 절반 되는 크기 120픽셀을 주면은 요마만큼의 부채꼴, 또 절반 크기만큼의 부채꼴, 이런 식으로 되니까 120픽셀이라고 주면은 원이 돼요. 근데 원형으로 만드실 때는 애당초 그냥 50%라고 주세요. 그럼 똑같이 원형이 돼요. 프로필 이미지 같은 거 표시할 때 많이 쓰는 기법이죠. 예전에는 이미지 원형으로 만들려면 포토샵으로 둥글게 자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CSS만으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자, 얘는 둥글게 만들고 그림자까지 같이 준 겁니다. IMG 서클과 IMG 섀도우를 같이 준 거죠. 자, 추가적으로 이제 이미지 관련 속성이에요. 비디오 속성에서 한번 나왔던 건데요. 오브젝트 핏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IMG나 비디오 요소 같은 대체 요소의 컨텐츠 크기를 어떤 방식으로 조절할지예요. 자, 컨테인, 커버, 필, 논, 스케일 다운 이렇게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컨테인하고 커버입니다. 일단은 컨테인하고 커버 둘 다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컨테인 같은 경우는 박스 안에 그 컨텐츠가 다 들어가게끔 사이즈를 조절해요. 커버는 가급적이면은 가득 채우도록 조절을 해요.
그래서 이만한 박스에 이만한 이미지를 넣는다. 그러면은 컨테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다 들어가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남는 공간에 대해서는 반복을 해요. 커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득 채우도록 해요. 그러면 삐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잘라버려요. 필은 그냥 가로 세로 비를 무시하고 그냥 내 꼭지점을 가득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는 크기 조절 안 하는 거고요. 스케일 다운은 논하고 컨테인 중에 크기가 더 작아지는 값을 선택을 해요. 자, 그래서 그 클래스들을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준 겁니다. 하나씩 이렇게 순서대로 주면서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디폴트 얘는 기본으로 넣을 거고요. 자, 오브젝트 핏 필. 자, 일단 디폴트라는 얘네들한테 이렇게 전부 사이즈를 가로 320에 세로 160을 줬습니다. 이 이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이미지 자체가요 되게 큰 이미지예요. 이미지 해상도가 3000이 넘어요. 지금 엄청나게 큰 이미지를 지금 10배 정도 작은 박스에다 채운 거예요. 자, 디폴트 가로 세로 크기를 그냥 강제로 여기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미지 비율 자체가 다르죠. 지금 그러니까 위아래로 지금 좀 찌그러져 있다는 게 보이시죠? 필은 그냥 내 꼭지점을 다 맞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 다음에 커버. 커버는 어떻게든 요 안에 비율을 유지하는 상태로 채워요. 그러다 보니까 삐져나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 삐져나가는 부분을 잘라버립니다. 컨테인은 어떻게든 그림을 이 안에 쏙 들어가게끔 해요. 이렇게 쏙 들어가게끔 해요. 어떻게든. 노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아까 요 이미지가 제가 해상도가 3000이 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300짜리 박스는 요만큼 정도밖에 안 하겠죠. 10분의 1이니까 크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스케일 다운은 논과 컨테인 중에 더 작아지는 거를 택하는 거니까 여기선 컨테인을 택하겠죠. 그러니까 이미지의 사이즈를 부여할 때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는 크기와 이미지의 원본 크기가 가로 세로비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인데 제 경험상으로는 커버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자, 오퍼시티입니다. HTML 요소에 대해서 투명도 속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갖고요. 중간 정도 값은 이제 소수점 값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피규어 캡션 지정할 때 쓰는 태그였죠. div 태그로 블록 잡아놓고 img 그리고 피그 캡션 캡션 텍스트 넣는 거였고요. 여기에 이제 적당히 텍스트 넣습니다. img 태그에 클래스 하프라고 해서 적용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미지 자체에 대해 여기서는 지금 클래스가 의미가 없어요. 피규어 안에 있는 이미지한테 오퍼시티를 0.5 투명도를 50%로 줬어요.
마우스 올렸을 때 투명도를 1로 바꿔요. 완전히 불투명시킨 거죠. 마우스 올리면 이미지가 이렇게 선명해지죠. 여기에 이제 몇 번 효과를 이제 주려고 썼던 건데요. 트랜지션. CSS 속성이 변할 때 시간을 적용하는 거였죠. 투명도가 0.5에서 1로 변할 때 0.3초 동안 변해라 라고 한 거니까요. 이제 마우스 올리면 스르륵 선명해지는 거죠. 오파시티. 이미 다른 예제들에서 한두 번 나온 적이 있는 속성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트랜스폼입니다. 이제 요소를 강제로 변형시키는 애인데요. 트랜스폼. 로테이트. 회전이에요. 각도를 값으로 주고요. 로테이트 X, 로테이트 Y. X축 회전, Y축 회전이에요. 그냥 로테이트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 있는 박스가 이렇게 돌아요. 시계 방향으로. 근데 이렇게 돼 있는 박스를 X축 기준으로 회전해라. 그러면 이렇게 돌아요. Y축 기준으로 회전해라. 그러면 이렇게 돌아요. 트랜슬레이트. 이동시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포지션 속성하고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포지션 레프트 탑 이걸로 이동시킬 때는 왼쪽 상단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얘는 중점을 기준으로 이동합니다. 스케일, 크기를 바꿉니다. 얘도 위드스 헤이트랑 비슷할 수 있는데 위드스 헤이트 같은 경우도 왼쪽 상단 꼭지점을 기준으로 커져요. 그리고 주변 애들이 커지는 만큼 밀려요. 얘는 스케일은요. 가운데 중점을 기준으로 커지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커진다고 해서 주변 애들이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대신에 스케일이 커지면서 주변에 있는 애들을 덮어요. 박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으면 첫 번째 애가 스케일이 지정해서 커졌단 말이에요. 커진 만큼 옆에 있는 애를 덮어요. 이렇게. 스키오는 요소를 찌그러뜨립니다. 이건 직접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속성들이 잘 쓰기가 되게 어려운 속성들이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랜스폼은 되게 자주 씁니다. 자, 하나씩 이제 효과를 줘볼 건데요. 공통적으로 전부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만 좋습니다. 자, 호버 들어가 있죠? 자, JB박스라는 클래스를 공통적으로 다 주고요. 그 안에 JB서클이라는 클래스를 갖는 애들을 줬어요. JB박스는 가로 세로 크기 100으로 잡고 마진 상하 50, 가운데 정렬 좌우, 패딩 20, 배경 색깔 오렌지, 그리고 트랜지션 0.3초 동안 이제 점점 빨라졌다가 점점 느려지게 가는 애니메이션 시간값을 줬는데 요 값은 다음 예제에서 정리할게요. 마우스 커서 포인터입니다. 자, 이렇게 네모 박스를 쪼르륵 배치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JB 서클한테는 사이즈 100%로 잡고 테두리, 보더 라디우스 50% 원형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안에 원형 넣어주고 글자 색깔 흰색, 가운데 정렬, 글자 크기 24. 여기까지만 했더니 글자가 조금 위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서 패딩 탑을 2픽셀 정도 줘서 세로 중앙으로 좀 맞추게끔 했어요. 자, 전부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놓고 JB박스라는 클래스잖아요. 여기죠. 자, AND JB박스를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트랜스1을 갖고 있는 애, 그러니까 JB박스와 트랜스1을 동시에 갖고 있는 애란 뜻이에요. 걔한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트랜스폼, 로테이트 45도입니다. 얘한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45도 회전하죠. 트랜지션을 안 주면 확확 바뀝니다. 트랜지션을 주면 이 변화에 0.3초의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효과 하나씩 늘려가면서 어떤 효과인지 좀 확인할게요. 로테이트 마이너스 45도입니다. 마이너스 45도면 그냥 45도, 마이너스 45도.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720도입니다. 360도가 한 바퀴잖아요. 두 바퀴 이상 돕니다. 로테이트 X. X축 기준으로 도는 거니까 이렇게 돌죠. 로테이트 Y.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예전에 스타벅스에서 쓰던 효과예요. 자, 그 다음 트랜슬레이트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우스 올라갔을 때만 발동합니다. 50픽셀 이동해요. 그만큼. 트랜슬레이트 X 옆으로만 이동하고요. 마우스 올라갔을 때만 작동하라고 했잖아요. 자, 제가 얼른 멈췄는데 제가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박스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마우스가 위에 올라갔다라는 게 감지가 된 거예요. 그럼 옆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하다 보면은 여기까지 오니까 자연스럽게 마우스 커서가 벗어나죠. 그럼 애니메이션이 얼른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커서가 좀 여유 있게 있으면은 끝까지 움직이는데 이렇게 가면 가다 말아요.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얼른 빠져나가 버리니까. 자, 트랜슬레이트 Y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랜슬레이트 효과는 써본 적은 없어요. 스케일 사이즈가 바뀌는데 가운데 기준으로 바뀌어요. 스케일 X 옆으로 커지고요. 스케일 Y 이렇게 커지고요. 스키우는 가로축, 세로축으로 그만큼 찌그러뜨리는데 이 효과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저 감이 잘 안 와요. 이거 잘 쓰면은 3D 효과 같은 거 비슷하게 나는데 이건 잘 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스키우 X, 스키우 Y 요겁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스케일 속성이에요. 스케일 속성 평상시에도 많이 보여요. 마우스 올리면 살짝 커지는 효과 있죠. 이게 스케일 준 거예요.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게 커질 때 얘를 다른 태그로 한꺼풀 이렇게 감싸 놓는 거예요. 그럼 감싸 놓더라도 트랜스폼 속성은 기본적으로 모든 애들을 레이어화 시킵니다. 다른 애 위에 떠 있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를 이렇게 삐져 나가 버려요. 이때 이 부모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을 줘요. 오버플로우 히든은 부모를 벗어나는 애들을 잘라버리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 벗어난 애들이 다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만 확대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어떤 파일인지 찾지 못하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우리 예제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우스 올렸을 때 안에서 확대되는 것 같은 느낌 나는 갤러리요. 아, 요게 그 예제네요. 자, 일단은 시간이 좀 됐으니까 요거 5번 예제는 조금 남겨놓고요. 4번 예제까지만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5시 20분에 시작할게요. 시간이 조금씩 밀렸네요.